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요일인데요. 하루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미 MBC 뉴스에서 보도했다 이래가지고 8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 그러니까 내가 늘 언급을 여러 번 한 거 있는데요. 그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은 북한 원유를 잠그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카드는 한국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거. 이것이 이제 마지막 카드다 했습니다. 왜 마지막 카드냐? 이렇게 제재하자 저렇게 제재하자 아무리 중국한테 설득해도 중국이 안 따르잖아요. 앞에서는 오케이 해놓고 뒤에서는 안 들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카드가 그런 거라고 전에부터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유엔에서 북한의 원유를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해안 봉쇄까지, 그러니까 공해상에서까지도 북한 선박이라 의심되는 것은 수색, 압수, 체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다 자체도 막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원유 잠가버리고,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전쟁 전으로는 더 이상 제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유엔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11일 날 결정이 나는데,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 러시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상위 미사국이거든요. 그들한테는 거부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알면서도 강행을 해요. 예전 같으면 먼저 러시아, 중국하고 의논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조금 약화시켜가지고 이제는 약화 없다 이 말이에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 니들이 거부권 행사하고 싶으면 해 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를 노리겠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많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니들은 북한 핵을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제재를 가할 의지가 없구나, 이걸 확인해 준다 이겁니다. 덮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럼 이제 중국이 오케이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안 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럼 통과된다. 그럼 통과하면 또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미국에게 건수를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탁 내밀은 겁니다. 그래, 거부권 행사하고 싶으면 해봐 하고 11일 결정됩니다. 물론 원유를 잠근다 뭘 어떻게 한다 이건 이미 미 의회는 다 통과돼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이 모른 척 내몰라라 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마지막 포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여 이상은 이제 제조금은 나발이고 아예 없어요.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 더 던진 겁니다. 바로 이게 한국, 일본 핵무장 용인 이거. 이제 이게 마지막 카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중국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중국이 이런 생각했다 이거예요. 미국이 종종 그런 말을 뒤로 던졌어도 중국이 신청 안 해요. 왜? 뭐 설마 미국이 핵확산을 무릅쓰고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냐? 안 할 것이다. 그런 믿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큰둥했어요. 그러나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하고 일본 핵무장을 용인하겠구나 이 싶으면 이제 중국 계산이 복잡해지죠. 안 그러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카드예요. 그게 한국, 일본이 핵무장 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 핵무장을 막느냐 뭐 어쩌냐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중국이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다 헛뻥이다 그 말이에요. 개입 못해요. 중국은 개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개입했다가 저 말라카 해협이 막혀버리거나 미 해군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미 해군이 개입 안 해도 저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이 막아도 중국은 쩔쩔매게 돼 있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증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비우호국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도가 좀 우호국인데요. 그 나머지는 다 비우호국. 그리고 어느 한 전선이라도 뒤뚱되면 중국 내부가 깨져버리는
그런 그 유리병 그와 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부는 철저하게 지금 그 특권층들 부패돼 있고 통계는 다 엉터리고 빈부 차이는 너무 나고 진위계 수가 너무 크죠. 거기다가 불평불만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 통제력이 딱 약화되는 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나라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먼저 깨지겠습니까? 큰 소리 아무리 쳐도 미국이 손실이 있어도 중국이 먼저 손들게 돼 있어요. 중국이 먼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그런 건 헛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주 요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핵무장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싫어하고 북한과 전쟁하기 싫다, 대화해야겠다, 공존하자, 이런 사람들 쌍수를 들고 나서서 핵무장해야 됩니다. 꼭 그 말은 뭐냐면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거는 오히려 전쟁을 막고 북한하고 공존하는 길이 됩니다. 그럼 북한하고 공존하기 싫다, 그렇게 해도 핵무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하고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래도 한국이 안 망하고 버틸 수 있는 거, 그거는 한국이 핵무장하고 내부 단속을 해서 결속하고 그 길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하고 평화협정하고 손 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 않고 전쟁 안 하는 방법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한국이 전술핵이라도 잔뜩 갖다 놓고, 그리고 북한 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 거예요. 한미일 뭐 다른 나라에 손을 잡던 그것은 북한의 모든 요인들을 다 포섭하고, 돈으로 하든 뭘로 하든 다 포섭하고, 그리고 심리전 해가지고 북한 주민을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분 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섭한 사람들이 들키게 된다. 그럼 살기 위해서 내분 일으키고 어떻게든 내분 나죠. 내 그거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땅도 나눠준다. 집도 개인 걸로 다 나눠주고 땅도 개인 걸로 다 분배해주고, 직장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게 만들어주고, 취미활동 마음대로 하게 해주고, 이동의 자유도 마음대로 주고, 언론의 자유도 마음대로 주고, 일주일마다 끌어모여가지고 사상학습이고 뭐 그런 거 안 하고 모든 걸 해주겠다, 이렇게 끝없이 한다 그 말이에요. 통일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통일되면 수많은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은 천지개벽할 것이다. 길이 나고 전기가 들어오고 집집마다 불 켜면 불이 팍팍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직장이 수없이 생기는데 그때 마음대로 선택하면 되고,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도 받는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 돼요. 그리고 쌀도 옷도 다 준다. 처음에는 공짜로 실제로 줘야 돼요.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다음부터는 반값으로 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 먹게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난민도 탈북자도 안 생기고 나중에 반항하는 세력도 안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압도에 나가서 끝내리. 이것이 바로 전쟁 안 하고 한국이 사는 길입니다. 결국 한국이 패망하기를 바라고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핵무장을 쌍수로 들고 반대할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누가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돼요. 한국은 한국대로 자력으로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이걸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해요. 대화하면서 우리가 주도할 거야. 뭘 주도해요? 뭘로 어떻게? 오히려 패싱당해서 아무 나라도 상대도 안 해주지요. 아니 우리가 주도하려면 힘을 가져야 주도가 되지. 힘도 없이 대화에 매달리고 뭐 핵은 무조건 안 돼 그런 것 좀 하면 안 돼. 이게 주도입니까? 뭘 마음대로 해지겠습니까? 입으로 우리가 주도할 거야 하면 그 주도 되는 겁니까? 주도하고 싶으면 주도 말도 할 것도 없어요. 주도 말도 할 거고 힘을 가지면 돼요. 힘을 가지고 좋은 전략을 진행하고 굳건하게 한국민이 뭉쳐나가면
그것이 바로 주도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게 나올 거예요. 뭐가 갈라질까요? 바로 한국만의 한국을 위한 그런 국민 아니면 그런 세력. 반대로 친북 오직 북한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 쫙 갈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탄핵 사태에서도요. 몇 가지가 나왔죠. 그동안에 숨어있던 위장우파 딱 드러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충성인 내가 충성이요 충성이 했는데 위장충성 가짜 충성 딱 드러났죠. 이제 가짜 우파 농객도 드러나고 이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가짜들은 평상시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아닌 척하고. 그런데 딱 언제 드러나면 결정적일 때 그때 딱 방향 전환합니다. 아주 중요할 때. 그러면 이제 주군이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딱 정체를 드러내고 주군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정말 이태롭고 국가 존망이 달릴 때 바로 그때 모습을 드러내고 국가가 망하는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말이에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기지라든가 방어한다, 군사력을 강화한다 하는 데는 전심 쌓아들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가서 시위하고 데모하는 사람이 있죠. 하여튼 북한에 조금이라도 손해 나겠다 싶으면 쫓아가서 밤낮으로 데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차라리 그런 사람은 정체 드러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나아요. 그런 사람은 대놓고 하고 있는 사람 좀 낫다고요. 그런데 이제 위장으로 있는 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자들은 평상시는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때도 이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갖 이치를 붙이고 논리를 붙여가지고 한국은 핵무장하면 안 돼 안 돼 그럴 거예요. 또 국민을 그렇게 선동할 거예요. 이제 누가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첩이라든가 배신자 왜 싫어합니까? 뭐 다 같이 가면 되는데 왜 못 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취미활동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 민주 이것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이나 배신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언제 어느 때 어느 시대라도 그런 자는 증오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설령 나를 위해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저런 배신자는 살려둬 봐야 또 저건 나를 배신할 거야. 이제 쓰임새 끝났으니까 치워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을 단단히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요 이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핵무장 해야 됩니다. 핵무장 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전쟁 안 하면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일본 그 옆에 중국하고도 대등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협력하면 더 강하지만 협력을 안 해도 대등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통일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직접 러시아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저 만주벌판 북한도 저거는요 고구려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 그 다음에 이어서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조까지 북한도는 한국의 영토였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흔히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까지 조선조까지 거기가 한국 영토였다 그 말이에요. 여진족들이 조선에 조공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치할 때도. 그러다가 여진족들이 청나라 해가지고 강성해지니까 조선에서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망해가는 명나라 붙들었던 겁니다. 이 조공하던 청나라가 들고 나서 형님 해라라니까 이게 조선의 그 선비들이 자존심이 찌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결국은 청나라 홍타이지의 공격을 받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력적으로 항복했잖아요. 남한산성 포위당하고 그 청나라 홍타이지가 그래도 뭔 마음이었든지 그냥 물러가잖아요. 모든 거 다 놔두고 그저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놓고 모조리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선은 놔뒀어요. 그 왜 그랬겠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청나라 시조가 신라인이어서 그래서 조선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걸룽제가 편찬한 이제 그 책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 한번 볼까요? 청나라 걸룽제가 명을 해가지고 흠정 만주 원류고란 걸 만들어요. 그 책을.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들 시조가 어디서 발흥했는가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 원류를 밝히는 거예요. 그 책에 자기들 시조가 신라인임을 밝힙니다. 신라인. 이것은 이제 중국 다수 역사서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름 성은 김씨 신라인임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신라은 누구 자손이냐 이게 기록마다 약간씩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청나라는 원래 만주에서 이제 발흥하는데 그 여진족 조선의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청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뭐 그래서 그랬든지 어떻게 그랬든지 조선을 그렇게 병합하지는 않았어요. 국경을 서로 맞대게 되면은 이 만주 벌판을 두고 뭔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권이 한국의 경제권에 포함되기 쉬워요. 그 자리가.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 만주를 벌판으로 해가지고 몽골까지 이렇게 같이 하나로 되려고 노력할 거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뭐 세상은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세상은 이미 아니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냥 하나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 통일에 대해서 극히 반대하죠. 아무튼 한국은 핵무장을 하면 그런 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해 마치겠습니다. 한국,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냐? 안 할 것이다. 그런 믿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큰둥했어요. 그러나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하고 일본 핵무장을 용인하겠구나 이 싶으면 이제 중국 계산이 복잡해지죠. 안 그러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카드예요. 그게 한국, 일본이 핵무장 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 핵무장을 막느냐 뭐 어쩌냐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중국이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다 헛뻥이다 그 말이에요. 개입 못해요. 중국은 개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개입했다가 저 말라카 해협이 막혀버리거나 미 해군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미 해군이 개입 안 해도 저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이 막아도 중국은 쩔쩔매게 돼 있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증강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비우호국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도가 좀 우호국인데요. 그 나머지는 다 비우호국. 그리고 어느 한 전선이라도 뒤뚱되면 중국 내부가 깨져버리는 그런 그 유리병 그와 같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내부는 철저하게 지금 그 특권층들 부패돼 있고 통계는 다 엉터리고 빈부 차이는 너무 나고 진위계 수가 너무 크죠. 거기다가 불평불만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 통제력이 딱 약화되는 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나라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경제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누가 먼저 깨지겠습니까? 큰 소리 아무리 쳐도 미국이 손실이 있어도 중국이 먼저 손들게 돼 있어요. 중국이 먼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까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그런 건 헛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주 요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국에 우리 한국인들이 핵무장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을 싫어하고 북한과 전쟁하기 싫다, 대화해야겠다, 공존하자, 이런 사람들 쌍수를 들고 나서서 핵무장해야 됩니다. 꼭 그 말은 뭐냐면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거는 오히려 전쟁을 막고 북한하고 공존하는 길이 됩니다. 그럼 북한하고 공존하기 싫다 이 말이, 그건 뭐를 노리겠습니까? 중국,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수많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니들은 북한 핵을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제재를 가할 의지가 없구나, 이걸 확인해 준다 이겁니다. 덮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럼 이제 중국이 오케이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 안 했습니다. 러시아도. 그럼 통과된다. 그럼 통과하면 또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또 미국에게 건수를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드를 탁 내밀은 겁니다. 그래, 거부권 행사하고 싶으면 해봐 하고 11일 결정됩니다. 물론 원유를 잠근다, 뭘 어떻게 한다, 이건 이미 미 의회는 다 통과돼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이 모른 척 내몰라라 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마지막 포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여 이상은 이제 재조금은 나발이고 아예 없어요.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하나 더 던진 겁니다. 바로 이게 한국, 일본 핵무장 용인 이거. 이제 이게 마지막 카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중국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중국이 이런 생각했다 이거예요. 미국이 종종 그런 말을 뒤로 던졌어도 중국이 신청 안 해요. 왜? 뭐 설마 미국이 핵확산을 무릅쓰고 한국, 일본에 핵무장을 용인하겠냐? 안 할 것이다. 그런 믿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큰둥했어요. 그러나 정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하고 일본 핵무장을 용인하겠구나 이 싶으면 이제 중국 계산이 복잡해지죠. 안 그러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카드예요. 그게 한국, 일본이 핵무장 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 일본 핵무장을 막느냐 뭐 어쩌냐,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중국이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다 헛뻥이다 그 말이에요. 개입 못해요. 중국은 개입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개입했다가 저 말라카 해협이 막혀버리거나 미 해군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미 해군이 개입 안 해도 저 인도양에서 인도 해군이 막아도 중국은 쩔쩔매게 돼 있어요.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군사력이 증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비우호국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도가 좀 우호국인데요. 그 나머지는 다 비우호국. 그리고 어느 한 전선이라도 뒤뚱되면 중국 내부가 깨져버리는, 인간 이치를 붙이고 논리를 붙여가지고 한국은 핵무장하면 안 돼 그럴 거예요. 또 국민을 그렇게 선동할 거예요. 이제 누가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러면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첩이라든가 배신자 왜 싫어합니까? 뭐 다 같이 가면 되는데 왜 못 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취미활동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 민주, 이것을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간첩이나 배신자는 싫어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도 언제 어느 때 어느 시대라도 그런 자는 증오하고 경멸하는 겁니다. 설령 나를 위해서 활동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저런 배신자는 살려둬 봐야 또 저건 나를 배신할 거야, 이제 쓰임새 끝났으니까 치워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을 단단히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요 이 기회에 할 수 있으면 핵무장 해야 됩니다. 핵무장 하게 되면은 북한하고 전쟁 안 하면서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일본, 그 옆에 중국하고도 대등하게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협력하면 더 강하지만 협력을 안 해도 대등하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통일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직접 러시아,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저 만주벌판, 북한도 저거는요 고구려 이전은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 그 다음에 이어서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조까지 북한도는 한국의 영토였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흔히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까지 조선조까지 거기가 한국 영토였다 그 말이에요. 여진족들이 조선에 조공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치할 때도. 그러다가 여진족들이 청나라 해가지고 강성해지니까 조선에서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망해가는 명나라 붙들었던 겁니다. 이 조공하던 청나라가 들고 나서 형님 해라라니까 이게 조선의 그 선비들이 자존심이 찌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결국은 청나라 홍타이지의 공격을 받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력적으로 항복했잖아요. 남한산성 포위당하고. 그 청나라 홍타이지가 그래도 뭔 마음이었든지 그냥 물러가잖아. 고려 조선조까지 북한도는 한국의 영토였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흔히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까지 조선조까지 거기가 한국 영토였다 그 말이에요. 여진족들이 조선에 조공했습니다. 어떨 때는 자치할 때도. 그러다가 여진족들이 청나라 해가지고 강성해지니까 조선에서 그걸 용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 망해가는 명나라 붙들었던 겁니다. 이 조공하던 청나라가 들고 나서 형님 해라라니까 이게 조선의 그 선비들이 자존심이 찌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결국은 청나라 홍타이지의 공격을 받고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력적으로 항복했잖아요. 남한산성 포위당하고. 그 청나라 홍타이지가 그래도 뭔 마음이었든지 그냥 물러가잖아요. 모든 거 다 놔두고 그저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이 정도만 해놓고 모조리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들이 통치하고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선은 놔뒀어요.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일설에 의하면은 청나라 시조가 신라인이어서 그래서 조선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걸룽제가 편찬한 이제 그 책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 한번 볼까요? 청나라 걸룽제가 명을 해가지고 흠정 만주 원류고란 걸 만들어요. 그 책을.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들 시조가 어디서 발흥했는가 이것을 밝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진족 원류를 밝히는 거예요. 그 책에 자기들 시조가 신라인임을 밝힙니다. 신라인. 이것은 이제 중국 다수 역사서에도 이제 언급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름 성은 김씨 신라인임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신라은 누구 자손이냐 이게 기록마다 약간씩 이제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청나라는 원래 만주에서 이제 발흥하는데 그 여진족 조선의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이제 청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요. 뭐 그래서 그랬든지 어떻게 그랬든지 조선을 그렇게 병합하지는 않았어요. 국경을 서로 맞대게 되면은 이 만주 벌판을 두고 뭔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권이 한국의 경제권에 포함되기 쉬워요. 그 자리가.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그 만주를 벌판으로 해가지고 몽골까지 이렇게 같이 하나로 되려고 노력할 거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든 이렇게 뭐 세상은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세상은 이미 아니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면 그냥 하나인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